도대체 몇 개 회사에 연관이 돼 있냐. 아니 테슬라 지금 주가 안 올라 미치겠는데 스페이스 X 신경 쓰고 보링 컴퍼니 신경 쓰고 테슬라 신경 제대로 안 쓰는 거 아니야? 총싸움 할 때 차에서 어디 뒤에 있죠? 문 문자. 뒤에 있잖아요. 가족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회사만 생각해요. 회사 일이 꿈에는 다 한 번씩 요즘은 나왔어. 좀 저기 지혜타운관이 생각 많이 하죠. 어떻게 이렇게 드립을 이렇게 나오냐. 우주선 이름은 스타쉽이고 네. 그다음에 그 발사체 이름이 네. 슈퍼헤비거든요. 근데 그 슈퍼헤비 위에 스타쉽을 올려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 기존 3번은 슈퍼헤비가 무사히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하는 루트대로 이렇게 귀환을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이번에 무사히 귀환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언론을 까야 되긴 하지만 저는 제발 이런 실험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22년에 기억하세요? 누리호가 1차 발사를 할 때 1단 엔진, 2단 엔진까지는 정상 연소가 됐는데 3단 엔진이 46초 빨리 연소가 끝났어요. 그래서 궤도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질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언론이 발사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1차가 발사가 정상적으로 됐든 안 됐든 2차 발사를 이미 예정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1차 발사, 2차 발사 모두 개발 과정의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늘 얘기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왜 발사하냐? 실패 성공 따지려고 발사한 게 아니라 아무리 컴퓨터가 좋고 데이터 분석을 시뮬레이션에 돌려도 실질적으로 발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려고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제대로 회수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언론에서 성공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로 기술 개발 과정, 과학의 어떤 발전 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누리호 1차 발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권현준 당시 과기정통부 거대 공군 연구정책관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비행시험입니다. 개발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도 언론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물어보니까 울먹울먹거리면서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게 오케이 알겠어 스페이스X 좋지. 근데 나는 테슬라 투자자고 스페이스X는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도 아닌데 왜 이게 테슬라 투자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플러스 야 일론 머스크 도대체 몇 개 회사에 연관이 돼 있냐? 회사를 몇 개씩 차리고 있고 아니 테슬라 지금 주가 안 올라 미치겠는데 스페이스X 신경 쓰고 보링 컴퍼니 신경 쓰고 이래갖고 이거 테슬라 신경 제대로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테슬라 투자자들 많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뭘 성공했다 그래도 거기다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테슬라 투자자 중. 이것도 성공했으니까 또 화성으로 가네. 화성으로 이끄소서인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화성을 가야죠. 그게 테슬라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테슬라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그 스페이스 X나 보링 컴퍼니나 뉴럴링크나 XAI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걱정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에 대한 트윗을 날리면 제발 테슬라나 신경 써. 이런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오히려 나쁘다도 아니고 오히려 요렇게 하는 게 테슬라에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하는 게요. 이게 스페이스 X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저희 아버지를 제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역시 정말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그 자동차 부품회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정교수입니다. 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 그 교수도 하시고 회사 하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몇몇 회사에 고문 자문으로 돼 있으시고 지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기관에 고문 자문 이런 걸로 또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메인 타이틀만 6, 7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회사의 경영에 소홀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외에도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타이틀, 여러 개의 회사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진짜 많아요. 대표님 혹시 어떠신지? 대표님도 아마 하나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랑 아무 연관 없는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그러면 자, 박 대표님이 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운영하시고 있는 회사가 소홀해지나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를 굳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이 채널을 하고 있는 이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 이 채널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우리 회사를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아버지 회사가 2차 벤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중소기업 요즘 젊은이들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어떻죠? 대학교에 있을 때 괜찮은 인재를 만나볼 수 있고 또 그 인재 역시 아버지의 그 교수 강의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보고 아 저런 교수님이 운영하는 회사면 들어가서 일할만 하겠다. 제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아버지는 합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방에서 있는 그런 중소기업 회사들보다 젊은 인력을 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그거를 의도하고 심지어 교수직을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박사학위 지도교수도 하거든요. 그러면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관련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뭔가가 투자가 필요하거나 뭔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그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그쪽 업계를 이해할 수 있죠. 투자나 어떤 회사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 이런 어떤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고 만드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워낙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XAI 말할 것도 없지. 지금 AI 날리고 지금 녹화날 기준으로 애플이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AI 가지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그거 다 어디 거죠? 다 챗 GPT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AI를 아직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창립자기도 하고 오픈 AI 나오고 나서 XAI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뉴럴링크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 신경을 이해해야 AI를 만드는 데 도움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다 테슬라 AI FSD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야 그거 뭐 연결은 되는데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금전적인 효과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사이버 트럭을 보시면 사이버 트럭은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자동차가 알루미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알루미늄이 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하지만 사이버 트럭은 컨셉 자체가 굉장히 강한 픽업 트럭을 컨셉으로 잡았고 방탄. 네, 그 다음에 방탄을 컨셉으로 잡았죠. 왜 방탄을 컨셉으로 잡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총싸움 할 때 차에서 어디 뒤에 있죠? 문 문짝. 뒤에 있잖아요. 그거 다 영화적 허구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은요, 권총도 다 뚫려요. 뒤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경찰차. 경찰차는 방탄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안에 방탄 소재를 넣은 겁니다. 근데 철판은 어쨌든 그것도 다 뚫려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처럼 방탄이 되는 철판을 만들려면 일반적인 철판으로는 안 되고 굉장히 특수한 가공을 거친 철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HFS라 그래서 초고경도 냉간 아변 철판을 써요. 이게 어떤 소리냐? 스페이스 X의 차세대 재사용 로켓인 슈퍼헤비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테스트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개발하면서 요거 우리가 독특한 컨셉의 차량을 만들 건데 여기다 쓰면 이거 방탄도 되고 되겠다라고 해서 그 소재를 갖다 쓰고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슈퍼헤비는 많이 만들진 않잖아요. 이게 뭐 대량 생산하는 로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높아도 괜찮지 뭐. 사용이 되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왜 스페이스 X가 지금 유일한 그 민간 우주 기업 중에 흑자가 됐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도 수익이 나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화성을 간다 이게 아니라 돈 되는 회사를 만들어야 왜? 지속 가능하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재사용 로켓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비용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재사용으로 말도 안 되게 비용을 절감을 했지만 그러면 이 초고경도 냉간 아변 HFS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만드는 단가를 낮추면 무조건 좋은 거죠. 이걸 어디서 낮출 수 있냐?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되면 낮춰지는 거죠. 왜냐면 많이 만드니까. 이게 제가 다시 스페이스 X로 돌아가요. 선순환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를 떨어뜨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머리,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운영을 유능하게 잘하는 CEO가 있다고 쳐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같이 더 폭넓게 숲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거의 인공위성에서 아마존 그 열대 우림 보는 수준으로 높게 크게 본 거죠.
우주에서 본 거죠. 그리고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 성과를 내고 있잖아. 아니 뭐 보링 컴퍼니도 그렇고 스페이스X, 테슬라, 지금 X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량이 되는 사람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다양한 자기의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받아서 확장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규모가 작을지언정 3개, 4개, 5개 회사를 이미 운영하고 계세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주변 보면은 다 알고 보면 다 3, 4개, 5개 회사 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EO의 역량은 뭐죠? CEO는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과 일의 종류가 달라요. 이게 제가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1년 365일 24시간 회사만 생각해요. 주무실 때도 회사 생각하고 아마 회사 일이 꿈에는 다 한 번씩 요즘엔 나왔어요. 좀 저기 지혜타운관이 생각 많이 하는 어떻게 이렇게 드립을 이렇게 하는 대표님께서도 직원들이 하는 세세한 일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거나 그거를 막 다 직접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줄 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CEO는 물리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CEO가 좋은 CEO가 아니에요. CEO가 회사에 오래 안 있고 직원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를 다 체크를 안 한다 하더라도 CEO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이 조직을 어떻게 변경하고 우리의 비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많이 없거나 혹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외에 다른 이야기를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도 그게 절대로 테슬라에 신경을 안 쓰거나 테슬라에 무지하거나 테슬라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걱정이 나오냐 하면 아무래도 CEO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보다는 직장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렌즈를 끼고 보는 거죠.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내가 한 분야에 진짜 누구보다 압도적인 프로가 한 번쯤 돼보면 이 말이 이해가 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 운전 처음 배운 사람은요, 핸들도 꽉 잡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이 여기 다 땀나죠. 핸들 꽉 잡아요? 안 잡잖아. 지금은 안 잡죠. 꽉 잡고 앞만 보고 있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근데 사고는 더 나죠. 네. 그런데 이제 베테랑이 되잖아요. 네. 베테랑이 되면은 초보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앞만 볼 게 아니라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다 해라 하면 초보는 그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거지. 되지. 이것도 아니 지금 나 이것 했는데 그냥 앞을 보고 그 옆을 사고 나는 보고 거 아니야? 뒤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구독자들 대부분 다 운전할 줄 아니까 이해 갈 거야. 근데 어쨌든 방향 설정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목표가 딱 있어. 근데 내가 도착을 딱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운전하고 왔지?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나는 운전을 한 기억이 없어. 도착은 했어. 그 말은 내가 에너지를 거의 10도 안 쓰고도 이제 도착을 한다. 그 정도의 프로가 되면 이렇게 쉬워지는 거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하고 차원을 넘어선 프로 사업가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우리가 운전을 그렇게 쉽게 하듯이 에너지 한 10도 안 쓰는 사업들의 총집합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일반인들보다 자기 업무만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잘 보고 있는 그 다이켄의 테크 인사이트라는 영상을 보면 거기에 이제 테슬라를 퇴사한 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테슬라 입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앱을 받는다고 해요. 그 업무 앱을. 근데 그 업무 앱이 정말 웃긴 게 업무 앱을 들어가면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막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느 누구도 참여해도 됩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성과로 이 사람의 성과를 판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 성과 판별도 AI가 실제로 들어가 있고. 되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테슬라에 입사를 했는데 스페이스X의 업무가 거기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업무를 해도 돼요. 우리 스페이스 업무를 하면 스페이스X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스페이스X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나도 그렇고 너희 직원들도 그런 경계를 갖지 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인사이트를 얻고 배울 거 배워서 각자 너희들이 하는 업무에
활용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끼리는 경계가 없다고 해요. 아 진짜 일론 머스크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마저도 그렇게 일론 머스크화 하고 틀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 업무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지금의 테슬라와 야.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XAI, 뉴럴링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서로가 설레이다. 서로에게 설레이다. 예,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테슬라 주식 떨어지면 좋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그럼요. 농담하거든요. 왜냐면 네. 대부분의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목표 수량 못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좋아야지 왜 그걸 슬퍼하나? 라고 저는 이게 되게 그 주니침 채널에서 그럼요. 도발적으로 몇백 주, 말했는데 몇백 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떨어지면 좋아야 네, 떨어지면 돼. 1차 좋아야죠. 목표를 1000주 정도는 잡으셔야 네. 되고 또 몇천 주 갖고 있는 분들은 만주. 또 만주를 잡으셔야 되고 이게 오른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뭐 네. 이따가 이거 와이프 얘기도 할 텐데 정말로 좋아합니다. 떨어질수록. 네, 떨어지면 네. 가격도 안 봐요. 떨어지면 살까? 이래요. 그냥 네. 떨어진다고 막 표정 이상하게 네. 짓거나 이러지 않고 그럼 사야겠네 그러네요. 그럼 나 달러 좀 바꿔놓게 이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셔야 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다? 아버지는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막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다 연결되잖아요. 데이터, 우주 항공 기술 테슬라에 도입될 수 있고 AI 기술 뉴럴링크에도 쓸 수 있고 XAI도 쓸 수 있고 X는 매일매일 텍스트로 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보링 컴퍼니 테슬라 FSD랑 연결하면 보링 컴퍼니에서 엄청나게 혁신이죠. 그 교통 혁신이잖아요. 그런 거 이룰 수 있고 와 이거 뭐 지금만 해도 대단한데 또 일론 머스크는 어떤 회사를 창립해서 또 뭐랑 연결시킬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셔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셔야 테슬라의 가치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있어야지 테슬라도 빛나는 거예요.